인간은 참 이기적인 동물인가 봅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것도 모자라 다른 동물들까지 끌어들이니 말이죠. 인간은 예전부터 전쟁에서 동물들을 이용해왔는데요.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시대부터 전석으로 활약해온 비둘기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소 본능인데요. 이러한 본능 때문에 길을 잃은 병사들이 비둘기를 따라 기지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둘기 중 프랑스 정부에게 십자훈장과 미국 전쟁부의 마스코트로 임명된 셰르암이라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디어 프렌드라는 뜻으로 이 비둘기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 있던 미 육군부대에서 활약했습니다. 이 육군부대가 아군과 연락이 두절된 채 독일 군사들에게 포위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지휘관이던 휘틀시 소령은 많은 사람이 다쳤다, 우리는 탈출할 수 없다 라는 메시지를 전서구에 매달아 날렸지만 곧바로 독일군의 사격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전서구엔 병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지원군을 보내줄 수 있는가? 라는 메시지를 갖고 날렸지만 이 역시 독일군의 조준 사격으로 죽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전서구가 바로 쉘암이었습니다. 쉘암이 왼쪽 발엔 우리 위치는 도로를 기준으로 276.4도이다. 아군 포격이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다. 제발 멈춰라. 는 메시지를 묶었습니다. 셰르아미는 가슴과 다리에 총탄을 맞았지만 아군 기지로 날아가 전초구를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군 부대는 독일군에게 포위당했던 전우들을 구해냈죠. 나중에 프랑스 정부는 비둘기 용사 셰르아미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셰르아미는 얼마 후 잔상의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은 미얀마의 버마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코끼리들을 전쟁에 이용했었습니다. 이 작전 중 남겨진 코끼리 12마리는 국민혁명군 순위런에게 노획되었고 그 코끼리 중 한 마리가 린황입니다. 노획된 코끼리들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광둥성에 이르는 대장정 끝에 13마리 코끼리 중 6마리가 죽었으나 린황은 살아남아 중화민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린황은 1952년까지 군에서 복무했고 은퇴한 뒤에는 대만에 있는 동물원에서 지냈습니다. 린황이 86세로 동물원에서 사망했을 때 타이베이 동물원은 린황의 추모식을 열었고 당시 타이베이 시장 마잉주는 린황에게 명예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화민국 총통 천수이벤도 린황의 추모식에 화환과 카드를 보냈다고 합니다. 함재묘란 함선에서 식량을 축내고 밧줄과 목재를 갉아먹는 쥐를 잡기 위한 고양이입니다. 이 고양이는 수병들의 오랜 선상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고 수병의 PTSD 완화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렇듯 고양이는 선원과 수병의 친구이자 수호자였습니다. 오스카는 2차 세계대전 독일의 전함인 비스마르크의 함재묘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스마르크는 영국 해군의 공격을 받아 격침됐습니다. 2200명의 수병 중 116명과 오스카만이 살아남았는데요. 이후 오스카는 영국 해군 구축함 코사크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기쁨도 잠시 코사크는 몇 달 후 독일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반파됐습니다. 이때도 오스카는 살아남아 영국 기지가 있는 스페인 지브롤터로 보내졌습니다. 여기서 불침묘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해군 항공모함 아크로열의 함재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크로열은 같은 해 11월 역시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았고 영국 해군은 어떻게든 이 배를 살려보려고 했으나 예행이 어려워 결국 침몰시켰습니다. 오스카는 판자에 올라 바다에서 떠돌다 영국 해군 구축함 라이트닝에 구조됐습니다. 이후 오스카는 함재묘에서 퇴역해 지브롤터 영국 총독의 집에서 쥐를 잡는 임무에 투입됐고 나중에 영국 본토로 옮겨져 선원회관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의 정세가 많이 어수선한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전쟁이 더 이상 발발하지 않았으면 하고 더 이상 인간들의 전쟁에 동물이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